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도시 앨리스입니다. 생각발전소 17번째 시간. 오늘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탁 혹은 예언을 중시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하는지 듣기 위해 신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곳인 오라클을 찾았다. 신의 계시는 보통 암호화된 수수께끼 같은 말로 내려져 질문한 사람이 스스로 그 뜻을 헤아릴 수밖에 없었다. 상인이던 제노는 죽은 사람에게 가서 누워야 한다는 신탁을 받고 그것을 옛날 문헌을 읽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결국 철학자가 되었다. 놀랍네요. 철학자들이 서로 경쟁을 벌일 때에도 신탁에 의지했다. 소크라테스의 동료 차이 레폰이 델피에 있는 신전에 가서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자 신탁을 전하는 여사제 피이타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대답을 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에게 이 말은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격려로 들렸다. 신탁을 주관하는 아폴론 신이 그 신탁에 무슨 뜻을 담을 수 있었겠는가? 소크라테스는 지혜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공박함으로써 어쩌면 신탁으로 내려온 말을 뒤집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플라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가 다다른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지혜로운 존재는 오직 신뿐이며 인간의 지혜란 것은 별다른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은 결국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헤아려 안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내가 아는 게 제일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깨달음이다. 고대에는 수많은 신탁의 장소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그리스 한가운데 있는 산속에 위치한 델포이 신전이었다. 오늘날에도 그곳에 가면 신전이 있던 자리를 볼 수 있는데 남아있는 고대 문헌이나 발굴된 유물을 바탕으로 신탁이 어떤 식으로 기능했는지 그려볼 수 있다. 신탁의 주역은 피이타라 불리는 여사제인데 아폴론 신전에 살며 세상과는 엄격한 거리를 두었다. 피이타는 언제나 델포이의 어느 가문에서 나왔는데 아마도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진 것 같다. 처음에는 젊은 처녀가 피이타 역할을 맡았으나 신전 방문자 하나가 젊은 피이타를 납치해가는 일이 일어난 뒤로 중년의 여인이 그 자리를 맡았다. 델포이의 피이타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고 다리가 셋 달린 청동 제단 위에 앉는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몇몇 문헌들에 의하면 이 세발 제단은 갈라진 땅 틈으로 김이 솟아오르는 곳에 있었고 거기에 앉은 여사제는 트랜스 상태, 즉 몽환 상태가 되는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런데 델포이의 신전 발굴 작업에서 그런 식으로 땅에 갈라진 곳이나 흔적은 찾아내지 못했다. 사제는 향의 연기나 다른 물질을 써서 반수면 상태에 빠지곤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탁을 구하는 사람들이 직접 피이타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았던 건 아니다. 신전에서 제사일을 맡아보는 사람 하나가 방문자의 질문을 받은 다음 그걸 세상과 떨어져 장막 뒤에 있는 피이타에게 귀옛말로 전달했다. 일상의 문제 같은 경우 대답은 간단하게 그렇게 하라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복잡한 정치 문제인 경우 피이타는 보다 상세하게 많은 경우 수수께끼 같은 시로 대답했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내려진 이러한 신탁들 중 일부는 글로 기록되어 기록보관소에 보관되기도 했는데 그 덕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덜어 있다. 이를테면 쳐들어오고 있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와 어떻게 맞서야 할지 궁금해하는 아테네 시민 대표들에게 여사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 높이 신전의 용마루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리니 엄습해오는 불행의 표시라. 그러니 침착한 기백으로 재난을 맞을 용기를 내라. 주제자 제우스께서 나무 성만을 무사하게 하여 당신의 도시 아테네를 구하고 그대들과 도시와 아이들을 이롭게 하리라. 근데 영화 300에서 본 것 같네요, 이 장면. 이 예언을 가지고 돌아온 시의 대표들은 말의 뜻을 두고 옥신각신했다.
나무성이란 아크로폴리스를 가시덤불로 둘러싸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 나무성이 다름 아닌 배를 뜻한다는 해석이 관철되었다. 그래서 해전을 준비했고 그것이 살라미스 해전으로 이어져 아테네가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던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하게 되었다. 피티아가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델포이 신전이 고대 세계의 모든 지역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이 트랜스 상태에 빠져들면 예언의 힘을 얻게 되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이런 신탁에서 비롯된 예언이며 조언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명예를 그처럼 오래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신전의 입구에 걸려있는 경구는 인간의 지혜에 대한 핵심적인 명문이 되었다. 그 경구는 너 자신을 알라이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신전에 걸려있던 경구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신탁은 그저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공공의 토론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신탁과 예언의 존재는 이미 고대로부터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의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물론 기독교 시대에도 신탁을 부흥시키려는 시도는 있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조카였던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의 시도인데 그는 역사 속에서 종교를 배신한 배교자라 불린다. 그는 361년 황제에 오르고 나서 고대의 신들에 대한 신앙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기독교를 거부하고 이교도적 제사를 다시 도입했으며 델포이의 신탁도 다시 깨워 일으키고자 했다. 그래서 함께 이를 도모할 친구인 의사 오라이바시오스를 델포이로 보냈다. 그는 델포이에서 다음과 같은 신탁을 받았다. 지배자에게 전하라. 신탁 받들고 제사를 모시던 곳 파괴된 채 폐허이니 델포이에는 더 이상 지붕도 없고 예언의 명성도 없나니 말하는 셈 말을 잃고 졸졸거리는 물소리도 잦아들고 말았네. 오해의 여지 없이 길하지 못한 신탁이다. 게다가 그 신탁은 실제로 적중하고 말았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363년에 전장에서 때이른 죽음을 맞고 만다. 신탁의 형식을 다시금 공공의 차원으로 되살려 놓으려던 시도는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의 후계자는 기독교 황제였기 때문이다. 재밌으셨나요? 와, 생각발전소인데 정말 많은 주제를 다루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